이번 달부터 캘리포니아주 패스트푸드 업계의 최저시급이 인상됐습니다. 업주들은 결국 메뉴 가격 인상도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LA 지역의 한 보안업체에서 수천만 달러가 감쪽같이 사라져 당국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범행 당시 강도범들은 보안 경보도 울리지 않을 만큼 은밀하게 침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펜실베니아주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차량 위로 나무가 쓰러져 당시 차량 안에 있던 노인 여성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퇴근 후 고용주가 직원에게 연락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논의 중입니다. 봄철 알레르기가 콜로라도주와 텍사스주를 중심으로 남동부 지역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4일 첫 소식입니다. 지난 1일부터 캘리포니아주 패스트푸드 업계의 최저시급이 $20로 인상되자 메뉴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한인 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결국 가격 인상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버거킹의 인기 메뉴 더블 와퍼의 가격이 하루 만에 $1.80, 12%나 올랐습니다. 한인들이 즐겨 찾는 인앤아웃 더블 버거의 가격 역시 25센트 인상됐습니다. 이달부터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의 최저시급이 $20로 오르면서 메뉴 가격 인상도 동시에 시작됐습니다. 임금 인상으로 업계 인건비 부담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는 한인 업주들도 직원들의 시급을 올린 후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갑자기 20불 이상 올라가는데 기존에 일하고 몇 년씩 일하고 있는 직원은 20불을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제 들어온 직원도 20불을 줘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한 22불, 23불은 줘야 되는 상황이어서 한 달에 거의 몇천 불이 더 많이 이제 저희가 줘야 되는 임금으로 나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결국에는 음식값으로 반영이 되어야 될 수밖에 없거든요. 업주들이 손해를 보면서 장사할 수는 없으니까. 특히 최저임금 인상 대상이 아닌 소규모 자영업자나 한인 식당업계 역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기존 직원들의 임금 인상 요구가 거세지고 자칫 시급이 더 높은 패스트푸드 업계로의 직원 이탈 현상이 가속화되면 구인난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물가 시대에 직원들의 임금 인상은 필요하지만 올려도 너무 올렸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식당 안에서만 이게 종업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돼서 빈자리가 있으면 또 마켓이나 마켓에 있는 종업원들도 또 옮기려고 그러거든요. 그쪽들도. 그리고 젊은 친구들은 조금이라도 돈을 더 주는 데로 가려고 그러는 거고. 우리 종업원들 페이를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불만이 없어요. 소비자들의 주문 사정이 경제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시급을 그렇게 확 올려놔 버리면 우리 같이 소상공인들은 상당히 당황스럽고 어려운 점은 있어요. 최저임금 여파가 업계 전반의 직원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를 대체하기 위한 업무 자동화 등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로봇을 이용해서 음식을 배달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별로 주춤했거든요. 근데 그걸 다시 한번 생각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다만 식당들의 경우 패스트푸드 업계와 달리 팁 수입이 종업원 수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대규모 직원 이탈 현상은 없을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LA 지역에서 영화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현금 보관 시설에서 수천만 달러의 현금이 감쪽같이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LA 경찰국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샌페르난도 밸리 지역에 있는 보안업체 가다월드의 현금 보관시설에서 3천만 달러, 하나로는 404억 원의 돈을 도난당했습니다. 경찰은 강도범들이 정교하게 침입해 보안 경보도 울리지 않았고 건물에 구멍을 뚫고 내부 금고시설로 들어가 모든 보안 탐지 기능을 피해 흔적도 남기지 않고 현금을 훔쳤다고 밝혔습니다. 또 강도범들의 범행이 매우 은밀하게 이루어진 탓에 업체 직원들도 다음 날 금고문을 열기 전까지 아무도 현금이 사라진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재 상공에서 건물을 촬영해 본 결과
건물 한쪽 측면 벽의 일부가 합판으로 가려져 있고 잔해 더미가 쌓여 있는 등 의심스러운 공간이 발견된 상태입니다. 경찰은 현재 어떤 실마리도 찾지 못하고 FBI와 협력해 사건을 조사 중이며 도난당한 금액은 LA 역사상 가장 큰 금액으로 기록됐습니다. 한편 해당 보안업체는 캐나다에 본사를 두고 ATM 서비스와 현금 운송 서비스를 전문으로 하는 대형 보안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동부 지역을 강타한 폭풍의 여파로 펜실베니아주에서는 나무가 쓰러지면서 당시 신호 대기 중이던 한 노인 여성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몽고메리 카운티 공공안전부에 따르면 어제 오후 1시쯤 메인 스트리트와 9번가에서 나무 한 그루가 차량 위로 떨어졌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소방국은 1시 19분쯤 차량 안에 있던 운전자를 구조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결국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습니다. 82세의 피해 여성은 도로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고 거대한 나무가 뿌리채 뽑히면서 그대로 여성의 차량을 덮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he wind was blowing it across on a diagonal. It came down that way. She was waiting at the corner for the light and it came down right across her car. Sitting inside watching TV and heard something that sounded like a large thump. 또 주민들은 해당 지역이 이전에는 연못이었는데 비가 내리면서 물이 자주 고여 나무가 쓰러지거나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 이 같은 사고가 또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There's a lot of really big pine trees around here and they have shallow roots and I figured it was only a matter of time. That's why I got a tree taken down in my front yard just a week ago. 한편 사고가 발생한 지역에는 폭풍으로 많은 양의 비가 내린 가운데 화요일에는 1.4인치의 비가 내렸고 어제 몽고메리 카운티의 날씨 관련 교통사고 건수는 최소 13건 접수된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오늘 뉴욕 맨하튼의 한 고층 건물에서 엄청난 양의 물줄기가 뿜어져 나오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뉴욕 소방국은 오늘 12시 15분쯤 웨스트 42번가와 8번가에 위치한 한 고층 건물에서 누수 관련 신고 접수를 받아 현장에 출동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영상에 따르면 건물의 측면에서 거대한 물줄기가 쏟아지는 모습이 포착됐고 보행자들과 상점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소방국은 현장에서 건물의 모든 수도시설 사용을 금지시킨 뒤 오후 2시 누수 문제를 해결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번 소동으로 인한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현재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퇴근 후 직원에게 연락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논의 중입니다. 맷 헤이니 캘리포니아주 하원 의원은 퇴근 이후와 휴일 등 근무하지 않는 직원에게 고용주가 이메일이나 전화, 문자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They just need to have a policy on it about when people are working and when they're not. It shouldn't be that hard. The problem right now is the murkiness and the gray area that can leave people feeling like they have to be on 24/7. If an employee consents to be working late hours and available all the time, have them sign on to that in their employee contract. 해당 법안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의 모든 고용주가 근로자와 고용 계약을 체결할 때 근무 시간과 휴무 시간을 명확히 적시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으며 만약 퇴근 이후 직원에게 연락해 법을 위반하면 최소 $100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다만 비상사태와 일정 조정 등을 위해 연락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LA 한 고급 주택가에 쓰레기가 한없이 쌓이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터져나오자 시당국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해당 집에서 현재까지 7톤이 넘는 양의 쓰레기가 수거됐습니다. LA시 정부는 어제 페어팩스에 위치한 이 주택의 쓰레기를 수거한 결과 7톤이 넘는 양의 쓰레기를 치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캐런 베스 LA시장은 해당 주택은 주민들의 보건에 위협이 되고 화재의 위험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며 어제 현장을 방문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한편 해당 주택 소유주는 지난 2014년부터 최근까지 위생 위반 티켓을 13차례나 발부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시당국은 청소 이후 소요된 비용을 주택 소유주에게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인 수천만 명 이상이 봄철 알레르기 증상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천식 알레르기 재단에 따르면 8천만 명 이상의 미국인들이 눈 가려움증이나 콧물 등의 증상을 유발하는 봄철 알레르기를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로 봄이 길어지면서 봄철 알레르기의 주요 원인인 꽃가루가 164개의 도시에서 83%더 오랜 시간 방출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4월 초 미 전역에서 가장 높은 꽃가루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지역은 남부와 남동부 지역으로 특히 4월 첫째 주에는 콜로라도주 덴버와 콜로라도 스프링스 지역 그리고 텍사스주 댈러스 지역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nowing when the allergen levels themselves are going to be high can help people stay indoors when they need to, maybe take showers when they get home to rinse off some of the allergen that they might have been exposed to. 전문가들은 꽃가루 알레르기는 일반적으로 콧물, 코막힘, 재채기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고 천식 환자의 경우 꽃가루에 노출되면 심각한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환경보호청은 연구 결과 최근 꽃가루 시기가 20일가량 더 일찍 시작되고 8일 더 길어졌으며 매년 20%씩 더 많은 꽃가루가 방출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게 무이자로 다운 페이먼트를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을 재개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택재정국은 생애 첫 주택 구입자들을 대상으로 최대 다운 페이먼트의 20% 또는 $150,000를 지원해주는 드림폴 프로그램 접수가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다시 재개된 해당 프로그램의 신청 접수는 어제부터 오는 29일까지 진행됩니다. 신청 자격은 최근 7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던 캘리포니아 거주자로 크레딧 스코어는 680점 이상이어야 하며 투자용이 아닌 반드시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당국은 신청자 가운데 추첨을 통해 1,600명에서 최대 2,000명까지 선발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대한항공 미 서부지점의 정윤석 신임 지점장이 고객 서비스 향상에 역점을 두고 미주 노선을 더욱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일 부임한 정윤석 지점장은 올해 아시아나 항공과의 합병을 가장 큰 과제로 꼽으면서 미주 지역 항공 스케줄과 서비스 개선에 주안점을 두고 다각도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교민분들이 모국을 오가는데 불편함이 없게 서비스를 개선하고 스케줄도 보완하고 최선을 다할 예정이고요. 한편으로는 대한항공 국적기로서 한인 커뮤니티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 볼 예정입니다. 지난 2003년 대한항공 서울 여객 지점에 입사한 정유석 지점장은 여객 지원부를 거쳐 LA 여객 지점 파견, 미주 지역 본부 여객팀, 판매 가격 관리팀, 미주 노선 파트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민간인 보호를 위한 즉각 휴전을 촉구하며 사실상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정책 기조 변화 가능성을 처음으로 언급한 건데요. 워싱턴에서 왕종명 특파원입니다. 지난 1일 이스라엘이 가자에서 활동 중이던 국제구호단체 차량을 공습해 미국 시민 등 활동가 7명을 숨지게 한 오폭 사건이 터지고 사흘 만에 바이든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가 전화 통화를 가졌습니다. 최근의 소통이 미국의 압박과 항의 정도로 끝났다면 이번에는 최후 통첩에 가까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오폭 사건을 용납할 수 없다는 말로 분노를 표한 뒤 이스라엘 정부가 민간인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실행하라고 압박했습니다. He made clear the need for Israel to announce and to implement a series of specific, concrete and measurable steps. 그러면서 전에 없던 수준으로 가자 전쟁의 즉각 휴전을 촉구했습니다. He underscored that an immediate ceasefire is essential to stabilize and improve the humanitarian situation and to protect innocent civilians. 특히 이스라엘 정부의 구체적 조치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옮겨져야 하고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미국의 대이스라엘 정책이 바뀔 수 있다면서 백악관과 국무부를 통해 동시에 경고했습니다. Look, I'll just say this. If we don't see the changes that we need to see, there'll be changes in our own policy.
미국 정부가 지지와 협력 일변도였던 대이스라엘 정책의 기조를 바꿀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은 작년 10월 가자 전쟁이 터진 이후 처음입니다. 이런 와중에 바이든 정부가 이스라엘에 폭탄 2,000개 지원을 재가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백악관은 과거 의회 승인을 따랐을 뿐 새로운 결정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왕중명입니다. 25년 만에 최악의 지진이 발생한 대만에서 사망자는 1명이 늘어 10명이 됐고 부상자는 1,000명을 넘었습니다. 아직 연락이 닿지 않는 실종자도 40명 가까이 되는데 여진 속의 구조 작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신재웅 기자입니다. 빨간색 건물이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롭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규모 7.4 강진의 진원지와 가까워 피해가 집중된 대만 동부 화롄현의 한 건물. 지난 1980년대에 지어진 주상복합 건물로 70여 가구가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주민 대부분은 지진 직후 바로 대피했습니다. 하지만 30대 여성이 반려동물 구조를 위해 건물로 돌아갔다가 잔해에 깔려 숨졌습니다. 大楼的结构它的1、2楼已经被挤压变形了，所以它整个一个重量就压在我们这个民众的身上。 지금까지 사망자는 1명 더 추가돼 10명이 됐고 부상자도 1,067명으로 늘었습니다. 또 산사태나 붕괴된 건물에 고립된 사람들도 66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지역 유명 관광지인 타이루거 공원을 찾은 610여 명이 밖으로 나가는 길이 끊기면서 공원 내 숙박시설에 머물고 있습니다. 연락이 두절된 실종자도 38명으로 파악됐는데 사망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대만 당국은 특수대원 등을 파견해 구조 작업을 이어가고 있고 지진으로 끊겼던 전기, 수도시설 등을 복구하는 작업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虽然地震给我们带来就是一些我们心里会觉得害怕恐惧啊，可是我们还是要面对明天。 다만 여진이 변수입니다. 이틀 사이 360건이 넘는 여진이 발생했고 규모 6이 넘는 강진도 2건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이틀에서 사흘간 규모 7 수준의 여진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반도체 생산업체 TSMC는 지진으로 가동이 멈췄던 시설에서 밤사이 조업 재개를 기대한다고 밝혔지만 일부 시간이 더 필요해 보인다는 입장으로 돌아섰습니다. MBC 뉴스 신재용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은 수도권을 집중 지원하며 사전투표를 독려했습니다. 지지층을 최대한 끌어내는 쪽이 승리한다고 판단해 여당 후보들도 모두 오늘 투표하기로 했습니다. 윤수환 기자입니다. 취임 100일을 맞은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은 다시 수도권 격전지를 찾았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될 사전투표는 기세 싸움이라며 가는 곳마다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사전투표를 통해서 우리가 이길 거라는, 왜 이겨야 한다는 그 기세를 전국 방방에 알려주십시오. 사전투표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면 그러면 우리가 이깁니다. 일부 보수 유권자들의 부정선거 의심에는 철저히 감시할 테니 안심하라 했습니다. 한 위원장과 국민의힘 지역구 후보 254명도 오늘 투표합니다. 저는 이화여대, 연대 등이 있는 신촌에선 사전투표를 할 생각입니다. 이화여대 하니까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데요. 김주정 후보가 바로 여기 이수정 상대로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한 위원장이 앞서 언급했던 초박빙 지역 55곳의 경우 지지율 3-4% 이내로 승부가 엇갈릴 걸로 보고 있습니다. 수도권 26곳과 충청 13곳, 부산, 울산, 경남 13곳과 강원 3곳 등으로 이들 지역구를 선방하면 일당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투표가 가까워지면서 반등세가 있고 투표하면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자세로 한동훈 위원장께서 사전투표에 적극 참여를 독려했고, 국민의힘은 구체적 우세 지역이나 예상 의석수 등을 묻는 질문엔 여전히 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인천, 경기의 지표는 조금 역전됐다며 한번 해볼 만하다는 희망을 갖게 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영남권을 돌면서 윤석열 정부의 책임을 부각하고 투표를 호소했습니다. 선거 막판 경합 지역이 늘고 있다며 투표율이 65%를 넘어야 한다고 민주당은 강조했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투표로 반드시! 부산에서 울산, 대구까지 험지인 영남권을 잇따라 방문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투표를 포기하면 권력자의 이익이라며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년 동안 이렇게 짧은 시간에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경제 폭망시키고 민생 파탄시키고 한반도를 전쟁의 위기로 내몰았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면 나라가 낭떠러지로 떨어질 것이라며 백석도 위태롭다는 국민의힘의 협박과 공갈에 속아선 안 된다고 호소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경남 창원을 찾아 봄이 왔지만 나라 형편은 아직 겨울이라며 정권 심판론에 연일 힘을 보탰습니다. 여러모로 대한민국이 대응을 하고 있는데 이번 총선을 통해서 정말 대한민국의 진정한 봄을 이뤄내야 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정권 심판 분위기로 상승 국면을 맞이한 건 사실이지만 양당 지지층이 결집하며 경합 지역이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경기와 인천 등 110곳은 우세, 부산, 경남 등 50곳 이상은 경합으로 분석했습니다. 민주당은 투표율이 지난 총선에 버금가는 65% 이상이 돼야 승산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 대전에서 현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 삭감에 항의하는 카이스트 재학생들과 함께 사전투표를 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신준명입니다. 파리바게트 제빵사들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SPC그룹 허영인 회장이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앞서 허 회장은 검찰 소환에 여러 번 응하지 않고 출석한 뒤에도 1시간 만에 아프다고 입원했다가 병원에서 체포됐습니다. 지윤수 기자입니다. 검찰 소환에 4차례나 불응했다가 병원에서 체포된 SPC그룹 허영인 회장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 허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 끝에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허 회장은 계열사 제빵사들에게 민주노총에서 탈퇴할 것을 종용하고 인사불이익을 주는 등 노조 탄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허 회장에게 여러 차례 조사 일정을 통보했지만 허 회장은 출석을 미뤄오다 지난달 25일 4차 소환 당시에야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조사 1시간 만에 돌연 가슴이 아프다며 입원했고 결국 검찰은 지난 2일 병원에서 허 회장을 체포했습니다. 검찰은 허 회장을 그룹 차원에서 벌어진 조직적인 노조 탄압의 핵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구속 기소된 SPC 황재복 대표는 허 회장이 회사의 우호적인 한국노총 조합원을 모으고 민주노총은 탈퇴시키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허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노사 관리를 잘해야 한다는 등 일반적인 조언만 했을 뿐 구체적으로 지시하거나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최대 20일인 구속기간 동안 그룹 차원의 개입이 있었는지 확인한 뒤 허 회장을 재판에 넘길 방침입니다. MBC 뉴스 지은수입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 기조를 재확인했지만 구체적인 지원 방식과 규모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현지 시간 4일 이틀 동안의 나토 외교장관 회의 종료 후 기자회견에서 동맹국들이 패트리엇 미사일 지원을 포함해 우크라이나 방공 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최근 러시아에 잇단 우크라이나 민간 기반 시설 공습에 대응할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겁니다. 각국의 외교장관들은 향후 우크라이나 지원과 군사훈련에서 역할을 확대한다는 것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는데요. 하지만 향후 5년간 1,000억 달러, 우리 돈 134조 원에 달하는 군사 지원금을 조성하는 방안에 헝가리는 공개 반대 입장을 밝혔고 일부 회원국들도 회의적인 반응을 보여 합의를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필리핀 세부에서 한국인 무장 강도들이 한국인의 집에 권총으로 무장한 채 침입했다가 경찰과 총격전을 벌이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주 필리핀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한국인 용의자 3명은 현지 시간 지난 2일 밤 9시 반쯤 세부 주택가에 있는 다른 한국인의 집에 들이닥쳤는데요. 강도가 들었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피해자 집에 있던 용의자들과 대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총격전이 벌어져 한국인 용의자 1명이 숨졌고 경찰 1명도 총상을 입어 중태인 걸로 알려졌는데요. 경찰은 나머지 용의자 2명을 체포하고 용의자들의 배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새 법안에 따르면 경찰은 소란을 일으키는 노숙인을 강제 이동 조치하고 불응 시 최고 2,500파운드, 우리 돈 약 425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란 행위에는 과도한 소음에 더해 쓰레기를 버리거나 쌓아두기는 물론 냄새까지 포함되는데요. 악취를 풍기는 것까지 범죄화하는 건 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총리실은 노숙을 범죄화하는 낡은 법을 고치려는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새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은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에서도 제기되고 있고요. 노숙인에 대한 경찰의 법 집행 권한을 특정 상황으로 제한하는 지침을 마련하는 방안이 하원에서 추가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 하원 건물 계단에 각자 다른 색으로 칠해진 6가지 비너스 상들이 서 있는데요. 창과 양궁, 테니스 라켓을 들고 있거나 복싱 글러브는 물론 농구공도 들고 있습니다. 2024 파리올림픽과 장애인 올림픽을 4개월 앞두고 설치된 조형물들인데요. 미와 몸짓으로 명명된 조형물 앞으로 오는 7월 올림픽 성화가 지날 예정이며 대회 기간 동안 전시될 계획입니다. 미국 포드 자동차가 캐나다 공장에서의 SUV 전기차 양산을 비롯해 북미 지역의 일부 전기차 출시 계획을 2025년에서 2027년으로 2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포드는 지난해 18억 캐나다 달러, 약 1조 8천억 원을 투입해 내연 기관차 공장을 전기차 생산단지로 전면 개편하기로 했고요. 현행 전기 픽업 트럭을 대체할 차세대 전기 픽업 트럭도 2025년부터 생산할 계획이었습니다. 포드가 전기차 전환 속도 조절에 나선 건 최근 전기차 시장의 가파른 성장세가 둔화 조짐을 보인 데 따른 걸로 분석되고요. 포드와 합작 법인을 만들어 미국의 배터리 공장을 건립 중인 국내 배터리 업계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던 한 노인이 갑자기 잠에 빠진 듯 움직임이 없었는데요. 이를 유심히 살피던 식당 안 다른 손님,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난달 20일 경기 안양의 한 식당입니다. 일행과 식사하러 온 여성이 뒤를 돌아보죠. 무언가 자꾸 신경 쓰이는 듯 한쪽을 바라보다 결국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여성이 다가간 곳은 한 노인이 식사하는 자리였는데요. 조금 이상합니다. 밥을 먹기는커녕 움직임이 거의 없습니다. 당뇨로 저혈압 쇼크가 온 건데 의식을 잃어가는 중이었습니다. 119 구급대 즉시 호출하고요. 노인의 주머니 속 약을 잘게 부숴 물과 함께 섭취하도록 하죠. 응급조치 끝에 노인은 병원으로 이송돼 무사히 회복했고요. 노인을 구한 이 식당 손님들 사실 현직 경찰관들이었습니다. 응급 상황 절대 놓치지 않는 예리한 눈썰미가 사람 한 명 살린 건데요. 누리꾼들은 경찰관들의 국밥 4그릇은 식어가고 있었지만 그들 덕에 우리 마음은 따뜻해졌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불씨가 남은 담배를 툭 바닥으로 내던지죠. 이번엔 더 멀리 툭 하고 튕겨버립니다. 저 아래 종이 상자들이 가득 쌓여있는 것도 개의치 않고요. 낮이고 밤이고 끊임없이 피우고 버립니다.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촬영된 건데요. SNS에 영상을 올린 누리꾼은 담배 냄새가 계속 올라와 살펴보니 한 할아버지가 흡연 후 꽁초를 밖으로 던지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아니 정말 저러다가 불이라도 나면 어쩌려고 그러는 거죠. 지난해 성탄절 불을 피해 생후 7개월 된 딸을 안고 뛰어내렸다가 30대 아빠가 숨진 서울 도봉구 아파트 화재 기억하시나요? 이 불의 시작도 한 입주민이 집 안에서 줄담배를 피우다 벌어진 사고였습니다. 차 한 대가 좁은 골목길을 지나는 순간 옆을 걸어가던 노인이 넘어지고 말았는데요. 차와 노인 간 직접적인 접촉은 없었던 이 사고를 두고 누리꾼들 사이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거동이 조금 불편해 보이는 노인이 좁은 도로를 걸어가는데요. 뒤에서 차가 다가오자 한쪽으로 피하려다 그만 꽈당하고 넘어집니다. 벽에 머리까지 부딪혀 충격이 클 것 같은데요. 차는 잠시 멈췄다가 그대로 갈 길을 간 걸로 알려졌습니다. 노인의 가족은 운전자가 경적을 울렸고 사람이 쓰러졌는데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요. 누리꾼들은 경적이 얼마나 컸는지 영상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다면서도 넘어진 노인을 보고 그대로 지나친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차들이 쌩쌩 달리는 캐나다 밴쿠버의 한 도로.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들어서도 속도를 줄이지 않는데요. 어른도 아이도 조심조심 차들을 피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한 손에 벽돌을 든 여성이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하자 차들이 멈춰서죠. 앞선 사람들과 달리 여유롭게 길을 건넙니다. 그래도 벽돌을 들고 건너는 게 좀 위협적이지 않나 싶은데 알고 보니 이 벽돌 한 시민단체가 길가에 가져다 놓은 거고요.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입니다. 벽돌을 위아래로 흔들고 운전자와 눈을 맞추면서 길을 건너고 다 건너면 맞은편 바구니에 벽돌을 넣으면 끝. 캠페인은 현지에서 큰 호응을 얻으면서 다른 지역으로 확산하고 있는데요. 누리꾼들은 기발하고 재치 있는 발상이라며 공포가 가져다준 도로 위의 평화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투명 망토처럼 몸을 숨길 수 있는 일명 투명 방패 제품을 한 영국 스타트업 기업이 출시했다는데요. 이게 정말 될까 싶긴 한데 함께 영상 보시며 판단해 볼까요? 여성이 길 위에 세워둔 반투명판 뒤로 걸어가자 몸이 사라진 듯 보이지 않죠. 해변과 언덕, 계단은 물론 대형 환기구 앞에서도 판 뒤에 서기만 하면 배경은 어느 정도 유지한 채 사람 몸만 감쪽같이 가려지는데요. 마술처럼 보이는 이 제품, 영국의 스타트업이 개발한 투명 방패입니다. 영화 해리포터에 나오는 투명 망토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개발했고요. 특수 렌즈로 빛을 굴절시켜 판 바로 뒤에 있는 물체를 보이지 않게 하는 원리인데요. 높이는 1.8m, 폭은 1.2m로 들고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졌고요. 가격은 $878, 우리 돈 약 118만 원 수준입니다. 누리꾼들은 사생활 보호부터 군사적 목적까지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을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프리카 잠비아에 있는 카포에 국립공원입니다. 관광객을 태운 사파리 투어 차량이 초원을 질주하죠. 그런데 저 멀리 보이시나요? 코끼리 한 마리가 차를 향해 달려옵니다. 관광객들이 신기해서 그런가 싶은데 덩치도 큰 데다 속도도 제법 빨라 조금 위협적이기도 한데요. 아니나 다를까 이 코끼리 무척 화가 난 것처럼 보이고요. 그대로 돌진해 큼지막한 상하로 차를 뒤집어 버립니다. 현지 시간 지난달 30일 벌어진 일이고요. 80대 미국인 여성 1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차를 세워 피해를 키운 거 아니냐는 현지 누리꾼들의 지적에 공원 측은 주변 지형과 식물을 피하지 못해 멈출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4월 4일 목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